종목 얘기 나눠볼까요? 이 종목은 대체 왜 화제가 되었나 살펴보겠습니다. 강관 관련주들이 오늘 또 들썩이죠. 문배철강은 하락으로 돌아섰네요. 한국주철관은 아직도 강하고요. 인천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에 이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뉴스 전해졌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이었던가요? 그 일대 1,300여 가구에서 이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고 이제 또 뉴스화되면서 관련주들 또 이 노후화된 이 관들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들썩였는데 한국주철관만큼은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카카오 낙폭 지금 키우나요? 변동성 큽니다. 4% 넘게 반등으로 오후장에서는 완전히 또 표정이 바뀌었네요. 12만 7천 원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장 초반에만 나온 뉴스만 따져본다면 넥슨 인수에 뛰어든 상황이잖아요. 이 넥슨 인수 협상 결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장 초반 거의 4% 가까운 하락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네요. 또다시 가능성에 베팅을 걸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일까요? 12만 7천 원대, 어제 대비 5천 원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카카오 확인을 해봅니다. 장 초반 잠깐 저랬다가 또 이렇게 튀어오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5G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오늘 강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KMW가 10%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미국 화웨이 제재 이후에 화웨이와 연관되어 납품을 한다든지요. 이런 관련한 통신 장비주들의 급락세가 며칠 연출이 되곤 했었는데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G20 회담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에 들어가지 않을까란 기대감, 화해에 대한 우려감 너무했다라는 시각이 짙어지면서 관련주들도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KMW 어제 낙폭 또 두드러졌던 종목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오늘 강하게 반등 들어있는 모습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동성화인텍 보겠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토크가 LNG선 건조 물량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네요. 지난해부터 LNG 선박 수주 소식 잇따르고 있고 이제 갈수록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들려오고 있는데 조선주들에 대한 시각은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동성화인텍, 보냉제 관련주들이요. 들썩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관심도도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9,620원입니다.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최근 잇따르는 날이 잦습니다. 교보증권, 이베스트, 한화투자 나란히 1에서 3%대 강세. 꾸준히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요.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증권업종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이익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자기 자본 이익률 이런 다양한 지표에서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낙폭이 5%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5월에 면세점 업계 면세점 매출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2분기에도 특히 호텔신라는 사상 최고 실적 또 한 번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 이내 고꾸라집니다. 오늘 수급 열어보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도 낙폭 키우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급락.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반도체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LED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실적 회복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는요.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증권주들 살펴볼까 해요. 왜 올라가는 것일까요? 요즘 증권업종 괜찮나요? 몸담고 계시잖아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증권주 하면 원래는 수수료 수익을 거의 이제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이라면 투자자가 매매할 때, 매도할 때 한 번, 매수할 때 한 번 매겨지는 그 수수료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좀 침체가 되면서 수수료 수익이 많이 낮아졌고 또 요즘에 무슨 영원 이벤트 이런 것도 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증권사들이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들이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추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을 보면 올해 전년비 20-3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업 다각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거래 대금도 조금씩 살아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국내 시장의 거래 대금이 확실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최근까지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의 소폭이나마 살아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유로존 부양책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경기가 위축되면 부양책을 쓴다고 했고 중국도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증시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소폭이지만 인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아마 한 차례 정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그 이자 상품의 매력이 줄어들죠. 예를 들면 뭐 예금 같은 매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증권주에는 좀 웃어주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다양한 기대감 속에 올라가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실적에 도움이 되는 뉴스라고 보세요. 금리 인하한다고 정말 모든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까요? 네, 그건 사실 좀 이론적인 거죠. 그래서 경제 이론에 좀 나오는 건데, 근데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증권주를 사야 된다. 이러면은 지금 연결고리는 잘못됐어요. 근데 금리 인하는 앞서 말씀드린 증권사의 수익 구조 다변화, 그리고 각국의 부양 기대감, 거래 대금 회복,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진다.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으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볼만한 구간인 거는 맞아요? 증권주에 대해서 네네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부정적인 요인보단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증권업종 지수를 보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놀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가 이제 네. 막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인 측면적으로 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외국인이 국내 증권주를 조금씩 담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점검했고요. 이어서는 호텔신라 볼게요. 왜 낙폭을 키운다고 보세요? 얼마 전에 좋은 얘기들 많았잖아요. 뭐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다가오는데 더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면세점주에 뚜렷하게 나오는 악재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기사로도 나오는 건 저도요. 딱히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면 뭐 오늘 시장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면세점 업체의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올해 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5개를 더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시내 면세점, 서울의 시내 면세점이 총 15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면세점 들이 또 이익을 나눠 먹기 시기 되니까 또 매출이 둔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면세점주가 그런 우려감은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5월 달에 주가 하락을 보였을 때가 이제 그 면세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으로 조정을 보인 거니까 뭐 새삼스럽게 이 부분을 큰 악재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또 5월 달에 면세점 매출을 보시면은 그 2조 861억으로 4월에 비해서 4.6% 증가하면서 2개월 만에 2조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견조한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중국인 관광세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1인당 구매 단가도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의 전체 매출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870억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종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섹터 중에 면세점주가 제일 실적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면세점주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사도 된다의 한 표신 거예요?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신세계도 그렇고 호텔신라도 5% 정도 음봉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이평선 정도의 지지, 이 정도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오늘 잡지는 말자. 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의미로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갈까요? 네,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점검하고요. 동성화인텍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LNG선 관련한 뉴스들이 심심찮게 들려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랐나 생각하면 또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동성화인텍에 대한 시각 좀 챙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조선업을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동성화인텍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LNG에 이제 특화가 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일반 선박에 대한 수주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LNG 선박에 대한 수주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하고 있는 그 초저온 본행제 사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NG를 이제 그 저온에서 저장하기 위한 겁니다. LNG는 영하 162도로 운반을 해요. 그래야지 액체 상태로 운반을 할 수 있고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기화돼서 LNG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반을 가능하게 해주는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뭐 동성화인텍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LNG전에 대한 수주가 많으면 그에 따른 수혜를 그대로 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보시면 이제 LNG선이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죠. 그래서 일반 벌크선, 뭐 컨테이너선 이런 선은 이제 부진해요. 하지만 국내 조선소들은 이제 LNG에 대한 건조 물량은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추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LNG선에 대한 그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란 관련된 노이즈가 끼기는 했지만 앞으로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제유가는 어쨌든 현재 시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LNG 선에 대한 그 발주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 LNG 연료 탱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동성화인텍의 LNG선 본행제 공급 척수가 전년비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비 30% 이상 증가한 2,300억 이상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14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완만한 상승 추세는 충분히 이유 있는 상승이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으면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격 전략 조금 더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딱 중기적인 그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살짝 보면은 변동성이 커 보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당분간은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적정 주가라는 것은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현재 위치에서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상승 출발 이후에 시장 영향에 의해서 윗꼬리가 달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5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기대하면서 매수를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매수하시게 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1,500원 정도입니다. 12,000원까지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상향 돌파, 전고점 저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1,500원 그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성화인텍 챙겨봅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투자 의견 좋아요 찍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오늘 급락주 가운데 서울반도체 살펴보려고요. 뭐 이렇다 할 뭐 주요 이슈가 있는 뭐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동안 뭐 전장 부품에 대한 뭐 기대감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기대감이 없지는 않잖아요. 오늘의 주가 급락은 어떤 이유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냥 수급이 꼬였기 때문일까요? 그냥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인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그렇죠. 예. 아까도 제가 종목들을 말씀드려 실적을 거의 다 제가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프리어닝 시즌이 오다 보니까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2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시즌은 1분기만큼 별로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수급이 조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한 18% 정도 감소한 143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서 상반기 LED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2분기에도 아마 한 10% 정도는 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발 LED 칩 공급 과잉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실적이 좀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는 이제 원래 LED 조명을 좀 주력 사업으로 합니다. 근데 LED 조명이라는 게 형광등보다는 수명이 확실히 길어요. 그쵸. 그래서 교체 주기가 조금 길다는 네, 이런 네. 약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성 개선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긴 시각에서 보자면 물론 기대 요인은 있어요. 초소형 고효율 LED인 Y캅이라고 하는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이 Y캅을 채택하는 률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서울반도체 하면은 그 자동차 램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울반도체가 LED 부분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신사업으로 추진한 게 그 자동차 램프 시장인데 최근에 보시면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이렇게 IT 기술이 접목된 그 자동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의 그 자동차 헤드 LED 램프도 좀 적용이 같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시각이고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좀 상방에 대한 압력, 그러니까 약간 그 상단이 막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LED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당분간은 강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다라고는 말 못하죠. 네, 글쎄요, 그래서- 나빠요? 둘 중에는 어떤 걸 할까요? 그래서 업황만 보면 사실 거의 나빠요 쪽에 가깝긴 한데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17,000원, 18,000원대를 크게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투자 의견은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 탑픽으로는 동성화인텍 올려놔도 괜찮겠습니까? 네, 탑픽으로는 동성화인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가격 전략도 챙겨드렸는데요. 꼭 한번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AL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